반갑습니다. 김진희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9회차 동영상으로 먼저 스타트합니다. 188번 가겠습니다. 자, 230제 188번은요, 중요도 하고요. 출제 포인트는요, 어법입니다. 원래 문제가 지칭 추론 문제였었기 때문에 다른 문제로 출제 변형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각각의 어법 포인트 먼저 잡아가 보는데요. 여러분도 블록 처리되어 있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trying서부터 들어갑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체크하는 문법상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죠. 이 정도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자, 이 네 가지 어법상의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 그렇죠. 준동사 형태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어법상 들어갑니다. 준동사 자리의 결정권은 바로 정동사가 갖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어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준동사 자리가 어떤 형태가 들어와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게 바로 누구 때문이라는 거야? 정동사 때문이라는 거지. 이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문법상에서도 다 자리 싸움이 되기 때문에 특히 준동사의 형태와 준동사의 자리를 결정된 것은 정동사입니다. 자,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 자, 이 trying은 누구 때문에 이 형태를 띠게 됐다? 여러분 밑줄 쳐있죠? 바로 notice 때문이겠지? 그치? 첫 번째 문장 들어가 볼까요? 자, As Tom was waiting for a bus, 탐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을 때 he noticed a blind man trying to cross the street. 그는 알아차렸습니다. 한 맹인이 거리를 건너려고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죠. 자, notice라는 동사는 우리 무슨 동사였더라? 지난 시간에도 동강에서 역시 정리한 바 있는 것처럼 notice는 지각 동사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그래서 지난번에 지각동사 정리했을 때 선생님 대표동사 see, hear, find만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지각동사라는 게 일반 감각동사랑 무슨 차이가 있니? 자, 지각동사는요, 일반 감각동사의 큰 차이점은 의식과 자극을 가지고 내가 의도적으로 느끼는 그런 유형의 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동사 see, hear, find의 기본은 뭐냐면요. 잘 보세요. 보고, 듣고, 그리고 알게 되는 모든 의식과 관련된 지각 형태. 가 지각동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대표동사 see, hear, find라고 대표적으로 했지만 notice라는 동사도 알아차리는 거, 의식을 가지고 지각적으로 알아차리는 거기 때문에 notice도 역시 지각동사로 들어가게 되고요. 자, 이 지각동사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바로 동사와 목적어와 목적보에서 목적어의 한 행동이 어떤 형태로 나오지? 그렇지? 목적어랑 목적보의 관계가 능동일 때는 동사 원형이나 ing, 그리고 수동관계일 때는 pp로 정리된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ing 형태를 지금 썼다라는 거 trying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죠. A가 B하는 것을 알아차리다, 지각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표동사 보고 듣고 알게 되는 모든 지각동사, 대표동사 see, hear, find 이외에 지각동사로 또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나온 거잖아. 뭐처럼? notice처럼. 또 뭐가 있니? 이런 애들이 있는 겁니다. Notice, look at, watch, view, observe. 전부 다 뭐예요? 관찰하고 보는 계열이죠. Listen to, 의지적으로 듣는 거, hear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find 대신에 알아차리고 이해하다, 느끼다라는 의미로서 feel도 쓸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물론 feel은 오감동사이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모두 지각동사처럼 해석이 되어서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호 자리에 모은다. 원형, ing, 그리고 수동관계일 때 pp 형태 올 수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럼 그 관계로 볼 수 있는 게 trying도 있겠지만 또 뭐 있어? 자, 체크한 것 중에서 또 뭐 있니? 그렇죠. sitting이라는 단어가 보이겠죠? 그럼 이 sitting은 누구 때문이다? 그렇지. 지각동사 so 때문에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 다시 봅니다. When Tom looked back at the bus bench를 돌아봤을 때 he saw another man sitting next to his book bag. 그의 가방 옆에 다른 사람이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두 가지 형태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ing 형태 정리했고요. 자, 두 번째 준동사는 뭐 있어? to cross와 to sit 있지. 그렇지? 역시 마찬가지 원리는 똑같습니다. 준동사의 자리의 결정권은 누가 갖는다? 정동사가 갖는다. 그래서 메인 정동사 살펴보겠습니다. 자, to cross의 메인 동사는 누굽니까? had, helped 보이시죠? 자, 메인 동사는 help라는 동사가 되겠네. 보이니? 자, help라는 동사 때문에 to 부정사를 썼다. 여러분 다 아실 거고요. 자, 그 다음 to 부정사 to sit을 쓴 메인 동사는 decide죠. 그렇죠? decide라는 동사는 미래지향적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에 준동사의 형태는 to 부정사를 쓰지 ing 따위를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리해 볼까요? 이전 강의에서도 정리한 적이 있었죠? 자, help라는 동사는 뭐요? 뒤에 목적어 자리에 동작이 왔을 때, 준동사가 왔을 때는 ing를 쓰지 않고 동사 원형이나 to 부정사를 써서 뭐뭐 하는 것을 돕다.
됐지? 그런데 이것이 오형식으로 쓸 때도 마찬가지 원칙이 적용돼서 A 자리, B 자리에 각각 목적어가 오고 그 다음 목적보호 자리에도 마찬가지로 원형과 투부정사를 씁니다. 그래서 A가 B하는 것을 돕다 했을 때 마찬가지로 원형과 투부정사 쓴다. 따라서 had helped Tommy 도왔어. 누가? blind man이 뭐 하는 것? to cross 하는 것을 보았을 때. 됐죠? 도왔을 때. 그래서 투부정사 쓴다는 거 확인되셨고요.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미래성 동사의 목적어는 투부정사를 쓴다. decide, 결심하다, 결정하다. 미래성 동사죠? 그래서 뒤에 sitting이 아니라 to sit을 썼다. 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준동사의 자리 결정권은 정동사가 갖는다는 이 표현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됐나요? 자, 이 내용은 사실 글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칭 추론이 나와봤자 어퍼 포인트니까 선생님이 상세하게 라인 바이 라인으로 해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어법상 정리했고 나머지들은 일단 해석해 가면서 하나씩 정리해보죠. 자, 그 다음 문장 갑니다. The traffic was heavy and it was likely the blind man might get hit 해서 체크되어 있는 게 it was likely 돼 있는데요. 자, it was likely 다음에 딱 봤더니 여기 blind man이 주어 다음에 might get hit이 동사 나왔어. 뭐가 이상합니까? 자, blind man might get hit이라는 완벽한 문장이 나왔으니까 사실은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다? 접속사 that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정리한 거 보이시죠? 자, be likely to 부정사 가능하고요. 이것이 it is likely that 주어 동사로 가능히 합니다. 근데 여기서 that이라는 접속사가 뭐 됐다? 생략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혼동하실 수 있다는 거. 자, 두 번째로는요. be likely 명사하고 좀 혼동하시는 분들도 또 있을 거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요. 우리 likely라는 단어는 사실 기본적으로 뭐뭐와 같은 이라는 전치사입니다. 뭐뭐와 같다, 뭐뭐와 닮아 있다.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보다는 명사를 우선순위로 쓴다는 걸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The blind man might get hit 했는데 우리 hit이라는 표현은 hit. 자, 형태 변화가 없죠. 그래서 get hit은 뭐태? 그렇지. 수동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get hit은 차에 치이는 거죠. 그래서 blind man이 아마도 차에 치일 가능성이 likely 있을 것 같았다라는 얘기죠. 됐어요? 자, 왜냐하면 he was not crossing at a crosswalk. 그다음 횡단보도로 건너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친구가요. 주변을 둘러봤는데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야. 따라서 so 그가 asked 묻습니다. The blind man한테 뭐를 묻냐면 if he would like help crossing the street 해도 되는지를 물었죠. 자, 이때 if는 만약이라는 조건이 아니라 ask에 걸려있는 직접 목적어의 인지 아닌지라는 해석이 된다는 거. whether과 같은 의미로서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거 확인하셨고요. 자, 그 다음 쭉 내려와서 자, 여기로 넘어갈 거예요. 자, 우리 했던 거 금방 when Tom had helped the blind man to cross the street. 자, blind man이 cross the street 하는 것을 도왔을 때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책가방을 벤치에다 놨었더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had pp 나온 거 무슨 형태? 그렇죠? 어법 여섯 번째 대과거 형태입니다. 자, 대과거 형태를 결정짓는 건 기본적으로 주절에 동사에 있다, 시제에 있다. 따라서 이놈도 역시 어디에 체크? realize보다 먼저 일어난 게 가방을 둔 행위죠. 그래서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따라서 had 플러스 pp 썼다는 것도 역시 괜찮은 어법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려와서 마지막 자, what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자, 문장 볼까요? and서부터 갑니다. When Tom got to the bus bench 자, 벤치에 도달했을 때 탐이 그 옆에 있었던 남자가 말하길 I saw what you're doing, so I decided to sit here and watch your book back 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I saw, 나는 보았습니다. 자, what서부터 바로 묶어 어디까지야? 그렇지, doing에서 끝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So what you're doing, 네가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결심했죠. 여기 앉아서 당신의 책가방을 지켜주기로 결심했다. 사실 이 병렬 구조는 문제 나올 일이 없어요. to가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어떤 친구들은 그럴 수 있어요. watched는 안 됩니까? watched도 해석적인 뉘앙스로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다 될 수 있는 병렬 구조 문제는 문제를 내지 않아.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올라와서 what이라는 단어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오른쪽 쭉 건너가서 이쪽에다 정리해봅니다. 자, what과 우리 항상 what 자리 대신에 that을 쓰지 말라 혹은 that 자리 대신에 what을 쓰지 말라 해서 자리 싸움 할 때도 항상 비교되는 것이 접속사 what과 that인데 자, 사실 what은 여기서 뭡니까? 뭐뭐라는 것이라는 관계대명사로서 뒷문장이 불완전하고 that이 온다라는 것은 접속사이기 때문에 완전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죠?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자, 이 두 가지를 what 다음에 불완전 문장이 오고 that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와서 이걸로 결정짓는다 라고 했었을 때 사실 미안하지만 이게 기준이 되면 안 돼. 원래는 뭐가 전제 조건이 돼야 되냐면 what과 that이 들어가 있는 절이 전제 조건이 명사절일 때만입니다. 다시 말해 what 뒤에 불완전이 와서
불완전이니까 와시고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니까 되시다 라고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전제 조건이 이 절이 전체 문장에서 명사절 자리일 때만 그렇다는 거야. 자, 그러면 명사절 자리다 라는 거는 우리 사실 실질적으로 이런 용어를 언급하면서 문제를 물어보지 않잖아요. 명사절 자리라는 건 바로 뭡니까? 바로 이 자리가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일 때만 그렇다라는 얘기야. 됐어? 다시 갈게요. 전제 조건이 그 절 자체가 명사절일 자, 그렇다면 전제 조건이 명사절이 아닐 때는 수식절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런 얘기까지 사실 다 하려면 전체적인 어법 정리가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what과 that을 결정짓는 데 있어서 뒷문장이 불안하면 what이고 완전하다면 접속사니까 되시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 자리가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라는 명사 자리일 때만 그렇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 다시 보면 I saw what you're doing, what you're doing. I saw 다음에 무슨 자리? 그치, 이 자리가 목적어 자리니까 명사절 자리였군요. 그래서 you're doing이라는 문장상에서 뭐 없어? doing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없으니까 what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렇게 해서 접속사까지 쭉 다 정리했습니다. 188번 넘어가서 189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189번 가봅니다. 189번 지문은요, 원래가 어법 문제였습니다. 중요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이네요. 하고요. 주제는 전체적인 요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재 봅니다. 꿈을 실현하며 사는 집이다. 자, 요지 읽어보죠. 당신이 열망하는 것이 무엇이건 간에 인생의 꿈을 실현하면서 살 수 있는 집에 사는 것이 당신 인생에서 훌륭한 목표가 될 수 있다라는 조금 노멀한 그런 소재, 주제의 글이 되겠고요. 이 전체 구조를 선생님이 두 개로 나뉘어 봤는데 첫 번째 보라색으로 블럭친 부분이 바로 전체 내용을 쪼개서 나타내는 일종의 어떤 예시나 나열이야. 그래서 쭉 세부사항을 예시 나열하다가 맨 마지막 문장에서만 뭐로 처리하고 있다? 요지가 드러나는 아주 간단한 미괄식, 전형적인 미괄식 구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문장서부터 들어가 볼까요? Pat place certain demand on a home 해서 place A on B 구조 수거 나오네요. A를 B에 두다. 갑니다. 애완동물은 가정에 어떠한 식이든지 부담을 안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강아지나 고양이는 어디에 잘 적합하냐면 대략 어떤 가정 환경에도 적합한데 그 과정이요. 자, where로 받았죠. 우리 이거 문법 문제에서 where로 쓴 이유가 뭐였냐면 사실 여기서는 지금 문법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선생님이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참고로 any home situation이라는 선행사가 뭐를 나타내? 기억나? 추상적 장소를 나타내. 추상적 장소를 받을 때도 뭐로 받을 수 있다? where로 받을 수 있다. 기억나시죠? 더불어 뒷문장이 완벽하다. 해서 다시 갈게요. 강아지와 고양이가 어떤 가정 환경에든 적합해 줄 수 있는데 그 가정적 상황이나 환경은 they are not prohibited by apartment owners and community association. 아파트 소유주나 지역 주민 자치에 의해서 금지되지 않는다. 뭐가? 그들이, 그 고양이나 강아지들이. 그래서 뒤에 완벽한 문장 나온 거 보이시죠? 그러한 어떤 가정 상황에서는 어디서나 적용된다. 그런데 large animal, 보다 큰 동물들은요, 또 다른 이야기를 갖는다. 사실 이건 여담인데 또 다른 이야기를 갖는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표현을 보니까 선생님이 어떤 표현이 생각나냐면 자, 이런 표현이 생각납니다. A is one thing and B is another. 자, 요거 독해서 알아두면 괜찮은 그런 표현인데 무슨 뜻이죠? A와 B는 뭐이다? 별개이다. 그래서 A와 B는 서로 다른 어떤 별개의 것이다 라는 표현이 생각나네요. 요거 알아두십시오. 우리 독해할 때 굉장히 유용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시 갈게요. Large animals are another story. 큰 동물들은 다른 이야기를 갖는다. 이 말은 뭐야? 개와는 고양이와는 조금 상황이 다를 수 있다 해서 예를 들고 있죠. horse, 말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말은 뭐가 필요하대요? 축사나 공간 같은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요. would be restricted from area. 자, 대서부터 괄호 묶어볼까요? 자, proper zoning까지 괄호 닫았어. 어떤 지역으로부터 제한이 되냐면 do not have the proper zoning. 별도로 지정된 구역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지역으로부터는 제외가 될 수 있다. 자, 이 말이 여러분 언뜻 읽으셨을 땐 좀 혼란되셨을 거예요. 혹은 해설지를 보셔도 약간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별도로 지정된 구역을 갖고 있지 않은 지역 외의 지역으로 국한될 것이다. 이 말이 뭐래? 독해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 받으셨을 건데 별거 아니고요. 자, 문장의 주어가 horse죠. 자, 말은요, 아마도 어떤 지역으로부터 제한이 되냐면 특별구역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지역으로부터는 제외가 된다는 거니까 결국 말도 실제로는 뭐가 필요하다? 특별구역이 필요하고 특별한 지정, 공간, 장소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넘어왔어. 자, livestock to require. 역시 가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떤 외적인 건물이라든가 땅이라든가 별도의 지정된 구역이 필요로 하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having a boat tied. 이 표현 우리 오형식 구조 딱 걸려있네요. 보트가 당신의 뒷마당에 메어져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은 역시 뭐를 요청하냐면 물가에 있는 부동산을 필요로 하겠죠. 그러니까 당신의 어떤 욕구에 따라서 원하는 어떤 집의 형태나 구조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어떤 디맨드가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spectacular view may require hillside location. 전망이 좋은 곳을 선택하려면 어떤 집의 그런 요구사항이 필요합니까? 산비탈에 위치하는 그런 요구가 필요하겠죠. 자, some people dream of airport access for their private airplane. 또 어떤 우리 동방신기나 H.O.T. 장우혁 같은 사람들은 어떤 자기 개인 전용 비행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뭘 꿈꿔? 근처에 어떤 공항이 있는 그런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을 집으로 꿈꾸겠죠. 자, 이렇게 집에 대한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질 수 있는데, 자, 요 전체적인 나열 얘기를 마지막 문장에서 정리합니다. 형광펜 쭉 하시고, 이 전체 글에 뭐가 된다? 요지가 된다. 자, 들어갑니다. Then maybe 이 모든 것들이요. pie in the sky일 수 있다. 자, pie in the sky는 하늘 위에 있는 파이, 허황된 것이라고 나왔죠. 우리말로 뭐가 좋냐? 아, 그림의 떡. 이게 가장 적합한 표현일 것 같아요. 자, 언뜻 들어왔을 때는 그림의 떡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but whatever your aspiration, 당신의 열망이 무엇이건 간에 어떤 집에서 사는 것, 당신이 어떤 꿈을 실현시키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렇죠? 그런 집에서 사는 것은 is great goal. 엄청나게 큰 좋은 목표가 될 수 있다. within reason, 온당한 범위 내에서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렇죠? 실현시킬 수 있는 훌륭한 목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간단한 글이 됐습니다. 됐죠? 그래서 another story라는 단어가 뜻하는 바가 이런 부분이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다음 지문 19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0번 지문으로 넘어갑니다. 190번 지문 원래 여러분 문제 푸실 땐 어휘 문제였었죠. 자, 이 문제가 중요도 하고요. 출제 포인트는 요지랑 어휘 그리고 칸, 빈칸 정도로 보시면 되겠는데 어휘 문제였었기 때문에 다른 어휘로 나온다기보다는 이때 어휘는 빈칸성 어휘, 핵심 어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지랑 키워드 위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별에 관한 얘기인데 요지는 보실게요. 자, 별은 보자마자 at sight, 어떤 통찰력으로 언뜻 보자마자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별을 관찰하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constant practice가 필요하다. 즉 지속적인 연습을 통한 이거를 뭐? 학습이 필요하다. 여기서도 요지의 핵심어가 다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밑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되셨죠? 그렇다면 첫 번째 문장서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Although 6 magnitude is the theoretical necktie limit for most people 까지 한번 괄호 묶어볼게요. 자, 비록 6등성이 이론적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대부분 사람들의 한계일지는 모르겠지만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magnitude는 등급을 나타내는 편이고요. 6등급, 자, 별의 등급을 나타내는 건데 이거는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별은요, 보통 과학 시간에 보이신 분들도 있겠지만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라는 걸로 나뉘죠. 자, 여기서 절대 등급은 이제 절대적으로 밝아지는 그 빛의 밝기를 얘기하는 거고 겉보기 등급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그냥 봤었을 때 별의 밝기를 초기 별을 관찰할 때는 1등급에서 6등급으로 나눴다고 해요.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 가장 밝게 빛나는 걸 1등급, 가장 잘 흐릿하게 간신히 보일 듯 말 듯한 게 6등급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6등급이 가장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한계점이라고 보신다는 거야. 되니? 자, 여담 끝났습니다. 자, 다시 갈게요. 비록 6등성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이론적인 뭐다? 한계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you may have trouble ing 당신은 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별을 보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진 별을 맨 처음에는 볼 때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미 요지가 먼저 첫 번째 등장하죠. 형광펜 하시고요. It takes practice to learn. 배우는데 뭐가 필요하다?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특히 이 practice란 단어에 다시 형광펜 갑니다. 이게 바로 키워드가 되겠죠. practice, 연습이 필요합니다. 뭐를 배우냐면 노래를 한다든가 공을 던지다든가 아니면 작고 희미한 어떤 대상을 망원경으로 보는데도 역시 연습이 필요하고 최소한 그것을 행하는데도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연습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즉 다시 말하면 you must learn how to see.
당신은 보는 법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learn 겹치죠. 그래서 얘를 연결시켜 볼게요. 됐죠? 자, 그리고 거기다가 요지 1번 혹은 빈칸성 어휘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만 볼게요. 다시. It takes practice to learn how to see. 이해됐니? 보는 법을 배우는데 뭐가 필요하다? practice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넘어가서 자, 일단 그 요령의 방법을 서술하고 있죠. 일단 천천히 Let your eye absorb the image. 당신의 눈이 이미지를 흡수하게 하시고 자, astronomical object. 천체의 대상들은 상당히 작고요. 컨트라스트가 상당히 낮다라고 했는데 이 컨트라스트가 여러분 대조의 차이라고 보이시죠? 쉽게 말하면 명암 대비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이 명암 대비가 상당히 작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검정색과 회색이 있고 검정색과 흰색이 있다고 봅시다. 어느 것이 명암 대비가 큽니까? 그렇죠. 검정색과 흰색이 크겠죠? 그러면 훨씬 더 눈에 더 잘 띄고 구별이 더 잘 되겠지. 잘 보이겠지. 그런데 컨트라스트가 작다는 것은 검정색과 회색처럼 명암 대비가 상당히 작기 때문에 어떻게 구별이나 눈에 띄지 않겠죠. 따라서 so details do not spring out. 뭐요? 세세한 사항들이 나타날 수가 없다. 됐냐? 자, 그래 넘어갔어. The most important thing to do. 그러면 이것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1번 to relax. 일단 쉬고요. 2번 그 다음에 아이피스 즉 저반 렌즈에 눈을 오랫동안 머무르게 하고요. 3번 병렬 구조 보이십니까? Let the image가 천천히 눈 속에 쌓이게 하시라는 거죠. 이게 바로 practice의 실질적 구체적 요령이 되는 겁니다. 다음 문장. The greatest amateur astronomer 가장 위대한 아마추어 천문학자 윌리엄 허셀은 이런 얘기를 했대요. You must not expect to see at sight. 당신은 보자마자 볼 것을 기대해서는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형광펜. Singing is in some respects an art which must be learned. 뭐요? 본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아트래요. 반드시 뭐 돼야 돼? 학습돼야 돼. 그치? 자, 그래서 이 be learned라는 것은 뭐를 대신 쓴 겁니까? 바로 이 practice 대신에 쓴 표현이겠죠. 학습된다는 건 연습을 필요로 하는 거니까요. 됐죠? 자, 이 문장에 요지 2번이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다음 문장 넘어갑니다. Many a night. 자, many a night 이상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단수 복수가 혼재된 이상한 표현인데 얘는 many nights랑 똑같은 표현이야. 그러니까 수많은 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have I 도치된 거 보이십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의도적으로 이 인용 표현에서 쓰인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서 쓰인 도치는 여러분이 문법적으로 굳이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정치 문장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수많은 밤을 I have been practicing to see. 나는 보려고 연습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연습이 필요하다. 따라서 it would be strange. 굉장히 이상할 겁니다. 그 이상한 표현의 조건이 나왔죠. 언제 이상하냐면 누군가가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요. 무엇을요? 꾸준한 practice에 의한 특정한 어떤 능숙함 그리고 혹은 재주 같은 것들. 즉 연습으로 인해서 사람이 능숙해지죠. 기술이 많아지겠지. 그치? 볼 수 있는 어떤 눈이 생기겠죠. 그러한 것들을 획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certain dexterity라는 단어가 이제 별표 2개 단어로 능숙함이라고 나타나 있는데 우리 이거 본문 중에 제가 좀 헷갈리는데요. 그 이전 회차에서 본문에 나왔던가 아니면 이후 회차에서 본문에 분명히 본문 지문으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별표 지문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그냥 본문에서도 별표 없이로 제공될 수 있는 어휘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능숙함, dexterity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도 역시 뭐를 나타낸다? 학습의 요건과 같은 매치되는 표현이라고 연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넘어가서 199번 지문으로 갑니다. 자, 19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연결사 문제였었는데요. 자, 소재가 작년과 EBS 내용과 유사한 중복된 소재가 나왔네요. 자, 중요도는 중에 해당될 것 같고요. 출제 포인트는 좀 다양하게 볼 수 있겠네요. 요지와 요약, 그리고 어휘, 그 다음에 문장 삽입, 그리고 순서 정도로도 역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자, 소재는요, 작곡에 관한 거야. 쉽게 말하면 이 글의 논지 포인트는요, 여러분 교재에 자, 필기본의 오른쪽 196 그림을 같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작곡을 배우는 과정에 대해서 두 가지 입장을 취하는 거야. 즉, 작곡이 conscious한 거냐 아니면 unconscious한 거냐, 즉 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무의식적인 것이냐. 그러니까 의식적이라는 것은 이른바 여기 지금 보이시죠? 학습에 의해서
되는 것이냐, 성취되는 그런 목표가 될 수 있냐, 아니면 아니다, 이것은 타고난 감각과 어떤 재능이 있어야 된다라는 입장이냐. 타고난 감각과 재능이 있다는 것은 의식적인 학습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학습이 돼야 되겠죠. 이해되세요? 이 두 가지가 배틀을 뛴 거야. 배틀을 뛰었는데 결과적으로 보시면요, 보통은 우리가 작곡은 타고난 감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편이야. 여러분 기억나세요?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 강마의 같은 사람, 그리고 그 강마의 그 수제자죠. 누구지? 저기 장근석. 이런 애들 타고난 어떤 감각, feel, 배우지는 않아도 알게 되는 어떤 재능들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타고난 감각도 있어야 되겠지만 학습적인 과정도 필요하다라는 게 전체의 논지입니다. 결국 둘 중에 어느 쪽이 이겼다라기보다는 이것을 종합한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필요한 게 작곡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죠. Part of the reason why lots of songwriters tend to think that songwriting can be taught. 자, 수많은 작곡가들이요 생각해요. 작곡이란 것은 배워질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적인 이유는 is that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그 작곡가들에게 있어서 작곡을 하는 과정을 배우는 그 일련의 모든 과정들은요, 의식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래요. 뭐라고요? 형광펜? 어휘입니다. conscious, 의식적인 것이 아니다. 즉 뭐야? 작곡이라는 것은 무의식적이다. 다시 말하면 타고난 감각이다 라는 입장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순서도 같이 한번 나눠보죠. 내용 정리 한번 볼까요? 자, 여기까지 무슨 얘기야? 작곡은 무의식적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뭐가 쓰였어? conscious한 것이 was not. 이 단어도 한번 보세요. 부정문이었습니다. 아니다 라고 한 거지. 그러니까 이 단어가 만약에 was not의 not을 싹 빼버리고 conscious에 밑줄 쳐 있으면 이건 잘못된 거가 되겠죠. 그래서 어휘도 잘 보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 단락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타를 배울 때, 얘들아, 기타의 얘는 작곡의 얘가 아니다. 다른 악기인 기타를 배울 때는 말이야, 누군가가 우리한테 알려줘, 보여준단 말이에요. 무엇을요? Where to put our fingers on the fingerboard. 손가락을 기타 줄에 어디다가, 지판 위에 어디다가 놔야 되는지를 알려줘. 그러니까 결국 우리 대부분은 보통 정식적인 교육이나 레슨을 필요로 하기도 하죠. 이건 지금 반대 입장입니다. 어떤 음악이나 다른 음악을 배울 때는 의식적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런데 반면에 송라이팅은요, it's something, 어떤 거냐면 Something most of us end up figuring out for ourselves. 우리 스스로가 결국 이해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작곡이라는 거지.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단락 끝납니다. 정리해보죠. 자, 의식적인 학습인 기타와 대조관계를 이루고 있는 거야. 그치? 작곡은 원래 무의식적인 건데 기타 연주는 의식적으로 배운단 말이야. 반면에 작곡은 그런 게 아니다. 우리가 이해가는 그러한 뭔가가 돼야 되는 것이다. 됐죠? 그래서 보세요. on the other hand에서 반면하고 잘 보세요. 내용이 지금 다시 작곡에서 기타로 넘어가다가 다시 작곡으로 넘어오니까 연결사가 on the other hand가 되는데 중요한 건 on the other hand가 아니야. 내용이 지금 다시 바뀌어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장에 뭐가 중요하다? 위치가 중요하다. 따라서 문장 삽입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figure out이라는 표현은 뭐죠? 계생이. 요거 아니다 얘들아. 자, 계생이. 계산하다, 생각하다, 생각해내다, 그리고 이해하다. 계산하다, 생각해내다, 생각하다, 이해하다. 그래서 계생이 어휘 알아두시고요. 자, 스스로 우리가 결국 이해하게 되는 그러한 뭔가의 과정이 바로 송라이팅이다 하고 내용이 지금 전환됐으니까 그 다음 단락에 와야 되는 내용은 스스로 알아가는 과정이 나오겠죠. 다시 무의식적인 과정 속에서 스스로 알아내가는 그러한 학습 과정이 나올 거야. 따라서 다음 문장 넘어가 보죠. Try and error and constant practice, a lot of thoughtful listening to other people's songs, or 시행착오와 끊임없는 연습,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음악을 주의 깊게 듣는 것, 이 모두가 이 교육에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what we end up with, 우리가 결국 맞이하게 되는 결론은, 그거를 통해서 얻게 되는 우리 교육의 결론은요, not A but B 구조 확인하십니다. 자, is not a method, 방식이 아니라, 방법이 아니라 어떤 방법이요? Then you could write down as a set of instructions, 어떤 가르침의 내용으로서 적어내려갈 수 있는 지침적인 방법론적인 것이 아니라 but a set of vague feeling. vague feeling. 뭐요? 애매한 느낌. 애매한 어떤 일련의 느낌이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알려주죠. 언제 우리의 아이디어들이 잘 돌아가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발달시키는 그런 방법들을 제안해 주는 거. 뭐가요? 막연한 느낌. 여기서 말하는 막연한 느낌이란 건 뭐야? 즉 타고난 감각이란 거죠. 쉽게 말하면 어떤 작곡에 있어서 feeling, 감각을
말할 수 없는 어떤 애매하지만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발달시키는 그런 감각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말로 그냥 감이죠, 감. 됐어요? 여기서 다시 세 번째 단락에 끝나는 겁니다. 이 세 번째 단락까지의 내용의 정리는 뭐였어? 그렇지. 작곡의 무의식적인 작곡의 어떤 내용이 되겠죠. 됐니? 자, 작곡의 무의식적인 학습 방식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역시 뭐로 처리하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연결사가 nevertheless였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뭐다? We have to learn how to do. 우리가 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야. 또 뭐가 필요한 거야? 의식적인 학습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that means 그것은 의미합니다. 마지막 부분 형광펜 가시고요. It's possible to teach yourself in conscious as well as unconscious way. 가능한 겁니다. To teach yourself. 독학하는 것이 어떻게? 무의식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의식적인 방법으로도 독학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전체 뭐가 결론이 되면서 이 글의 요지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네 번째 단락까지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글의 중심 내용이 이렇게 흐름을 연결사에 따라서 흐름이 바뀌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순서로도 괜찮은 문제로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내용 핵심적인 사항 기억하시면서 자, 20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흐름과 무관한 문제로 여러분 푸셨던 문제인데 전체 출제 포인트, 요지랑 요약, 그리고 메인 어휘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도는 중이 되겠습니다. 자, 중심 소재는요. 스포츠가 가리키는 가치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뻔한 얘기예요. 스포츠가 어떤 긍정적인 어떤 값어치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자, 요지 봅니다. 스포츠는 팀워크나 노력, 희생의 긍정적인 가치를 가리키고 이러한 것들로 일련의 강력한 relationship, 정서적 관계를 형성해서 이런 긍정적인 가치들을 강조돼야 된다라는 스포츠의 가치에 관련된 글이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서부터 들어갑니다. 자, sports to teach 강조했네요. 일반 동사를 do로 받아서 강조했습니다. 가르칩니다. 바로 매우 중요한 어떤 긍정적 가치들, 팀워크라든가 하드워크, 노력, 그리고 sacrifice, 희생과 같은 값어치를 가리키죠. 이게 뭐를 위한 건데요? To attain 형광펜 들어갑니다. 목표를 성취하고 달성하기 위한 이러한 긍정적 가치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전체 글의 두 갈씩 요지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One cannot become a winner or champion. 자,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대요. 뭐가 없다면 without substantial 형광펜, 상당한 전념과 노력과 한신이죠. 상당한 연습에 대한 전념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it is, 자, it is that 뭐가 생각납니까? 강조 구문이 생각나셔야 되고 여기도 하나 더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것만 먼저 보겠습니다. it is that 강조 구문은요. it is that을 제한 나머지를 하나의 문장처럼 여기시는데 다만 it is that 사이에 강조 표현이 왔으니까 그 부분을 먼저 강조해서 정치 문장으로 인식하시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직독치게 갑니다. It is through that commitment. 바로 그 전념과 헌신을 통해서 스포츠가 가리킨다 이거야. 무엇을? working hard, 열심히 노력하는 것의 가치를,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됐지? 자, 그 다음부터 commitment, sports can require. 스포츠가 요구로 하는, 형광펜 할게요. requires. 스포츠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헌신과 주어 1번 and the team efforts 주어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팀 간의 노력. 그런데 involved with all sports 모든 스포츠와 관여되고 수반될 수 있는 이 팀 간의 노력이 바로 also form 형성하게 되는 거죠. 무엇을? 일련의 강력한 정서적 관계를 형광펜 emotional 정서적 관계를 형성하고 바로 그 정서적 관계가 뭐야?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 볼게요. 얘들아, 이리즈서부터 하나, 둘, 셋, 넷, 거의 5번째 줄까지. 이것이 굉장히 긴 호흡의 문장입니다. 체크를 따로 해보도록 하죠. 자, 이 부분이 굉장히 긴 호흡의 문장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it is that 강조 구문인데 이 가운데 들어가 있는 that 때문에 여러분이 굉장히 흔들리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강조 구문은요. 그 자체를 빼고 나머지가 완벽한 하나의 문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자, these memorials and the feelings of accomplishment and success를 주어로 잡을게요. 엄청나게 긴 주어. 대서부터 others까지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가보죠. That come from working with others. 다른 사람과 함께 작업하고 협업하면서 오게 되는 these memories, 이러한 감정들과 기억, 그리고 성취감들이 동사가 create가 돼버리는 거야. 그치? 다시 갈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옴으로써 함께 해나가면서 얻게 되는 이러한 기억들과 어떤 긍정적인 성취감들은 create, 만들어냅니다. 무엇을요? 많은 긍정적인
가치를 만들어내고요. 또한 스포츠에 대한 여러 가지 인상들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인상들이냐면 many people reference for their entire life.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에서 형광펜 참고하게 될 그러한 여러 가지 인상이나 가치들을 창출해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다시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 해석본을 다시 한번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일생 동안 참고하는 스포츠의 많은 긍정적 가치나 감명을 창출하는 것은 바로 it is that 강조 뭐요? 다른 사람과의 협력에서 오는 성취와 성공에 대한 기억과 느낌들이다. 이해되셨죠? 자, 긴 호흡의 문장을 사실 이해가 되셨으면 정치 방향으로 해석했을 때도 그 의미가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시고 연습하셔서 독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가지 단어 positive reference 역시 형광펜 하시고요. 자, 마지막 넘어가서 anything that support these memories or underscore these positive values까지가 문장의 첫 번째 주어가 되겠네요. anything that 이러한 기억들을 후원하고 지지하는 어떤 것이든 또는 이러한 긍정적인 가치들을 underscore 밑줄 치다 그러므로 뭐야? 강조하다라는 뜻이 알겠니? 자, 이러한 긍정적 가치들을 후원하고 강조하는 그 무엇이든지 간에까지가 주어고요. 동사 is seen 뭐로서 여겨진다?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긍정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형광펜 하시게 되겠죠. 자, 그리고 바로 이것이 what team owners 팀 소유주와 Professional Sports League, 프로 스포츠 리그단들이 rely on 뭐 하는 것이다? 기대고 믿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후원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후원이요? 그들이 시와 주정부로부터 받는 후원을 늘리기 위해서 의지하는 유일한 어떤 긍정적 가치가 되겠죠. 됐습니까? 네, 오른쪽 여러분들 그림 보시면요. 스포츠의 여러 가지 긍정적 가치들을 쓰였죠. 팀워크라든가 에포트, 하드워크, 세크리파이스, 희생, 커미먼트. 어떤 헌신, 전념,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오게 되는 정서적인 어떤 관계, 그리고 성취감, 이런 모든 긍정적인 것들이 전부 다 보다 desirable, 바람직한 것이고 많은 소유주와 프로리그에서 원하는 것이다, 기대하는 것이다 라는 것까지 그런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230제 9회차 마지막 장문으로 넘어옵니다. 203번, 204번 두 가지 가시는데요. 자, 제목과 빈칸을 물어보는 그런 장문이었고요. 자, 우리 장문을 하는 이유는 장문이 다시 장문으로 변형될 가능성을 두고 하는 건 아니겠죠. 전체 내용의 논지를 이해하시고 그래서 요지를 요약할 수 있는 그 정도, 그리고 중요한 어떤 어휘 정도 위주로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는 출제 포인트로 문장 삽입까지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도는 하고요. 소재가 유아의 대상 인지 방식에 관한 글인데, 자, 선생님이 여러분의 필기판에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세 가지의 밑줄을 그었어요. 이 세 가지를 메인으로 전체 내용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장 갈게요. For the first few months of their lives, 그들의 아이들의 그 태어나서 몇 안 되는 개월 동안에 아이들은요, do not realize that, 인지하지 못해요. They have only one mother, 엄마가 하나만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 그리고 쭉 넘어갈게. 어디로? 5개월 차로 넘어갑니다. 중간 봅니다. 그러나 when infants older than 5 months, 그들이야 5개월 차가 됐었을 때 그들은 were confronted by triplicate mother, 3중, 즉 3명의 엄마를 만나게 되면 there was a different, 어떤 차이가 일어납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엄마가 only one 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 쭉 넘어가서 a few objects frequently change appearance yet remain unique. 몇몇 개체는 빈번하게 외형은 바뀐다 하더라도 그 고유한 속성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5개월이 넘어서면 알게 되죠. 이해됩니까? 즉 아이들은요, 5개월가량부터 사물의 차이를 인지하는 능력이 발달된다라는 요지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첫 문장서부터 좀 빠르게 들어가도록 하죠. 다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5개월째 때는 엄마가 하나라는 걸 인정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이들에게 있어서요, 침실에 있는 엄마, 그리고 욕실에 있는 엄마, 부엌에 있는 엄마는 전부 다 뭐야? 다른 존재라는 거지. 단 하나의 엄마지만 장소나 어떤 외형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면 다른 존재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상당히 독특하죠. 그래서 형광펜 peculiarity, 이러한 특이성,
아이들이 세상을 인지하는 이 특이성은요, 어떤 연구가에서 알게 되었는데, 이 연구가가 한 일이 뭐냐면 who contrived to present babies with more than one mother at a time. 한 번에 한 명 이상의 엄마를 아이들에게 제공하려는 그런 연구를 기획한 거야. contrive 형광펜. 자, 여러분 필기판 밑에 선생님이 정리한 거 보이십니까? 자, contrive라는 동사는요, 세 가지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안하다, 획책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해내다, 성사시키다. 자, 자타동사 다됩니다. 세 번째 투부정사랑 붙어서 정리해 보시죠. 이럭저럭 해내다까지. 자, 1번, 2번, 그리고 투부정사가 붙어서 manage to와 비슷하게 이럭저럭 잘 해내다 라는 표현이 되는데, 여기는 투부정사가 같이 왔지만 그래도 1번의 뜻으로 이해하신 게 훨씬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가서요. 자, 이 연구자가 하나의 연구를 고안해내는데 그것은 아이들에게 한 명 이상의 엄마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었어. 그래서 그 절차는 별로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가요, confront, 직면시키다라는 표현이죠. 자, 아이들에게 with three mothers simultaneously 형광펜, 동시에 세 명의 엄마를 직면시킨 거야. 그 동시에 세 명은 어떻게 직면시켰냐면요, 여러분들의 필기판 그림을 보시면 진짜 엄마 한 명과 거울을 두 개 갖다 놔서 반사체 두 명이 한꺼번에 보여서 마치 세 명이 보이게 만든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5개월 이하의 아이들은 엄마가 only one 하다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같은 존재지만 서로 디퍼런트하게 인식한다고 그랬지. 따라서 동시에 세 명이 있었을 때 그 별 차이를 못 느꼈다는 거야. 즉 and babies who suddenly saw three mothers at one time, 한 번에 세 명을 본 아이들의 반응이 scarcely, 좀처럼 젖병 빠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즉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래서 마치 그 반응은 이런 것 같았대요. So you've all got together for once. 뭐 다들 모이셨군요. 뭐 이렇다는 것 같았죠. 됐어요? 자, 그런데 전제 조건 중요합니다. 자, 전제 조건 provided, 요거 기억나셔야 돼. 내가 얘기했잖아, 동강에서 지난번에. 뭐라고? providing, provided, given 설명하면서 얘기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뭐요? 뭐뭐라는 점을 가정해 본다면 해서 마치 누구와 비슷하다? if의 대용어구로 쓰인다 그랬죠. 자, 이렇게 느꼈던 조건이 뭐냐면 provided the babies were less than about 5 months of age. 아이들이 5개월 미만이라면 이라는 조건이 있었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5개월 차 미만인 아이들에게는 이 동시에 나와 있는 동일한 엄마를 할지라도 인식을 잘 하지 차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결론이 나고요. 자, 그런데 but 하면서 내용이 지금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but 그러나 when infant older than 5 months were confronted by triplicate mothers, 자, 아이들이요, 5개월 차에 이상 된 아이들이 3명의 엄마와 마주하게 됐었을 때는 상황이 뭔가 달라지게 됐다. 그랬더니 자, 이제 느낌이 와야지. 뭐가 전환돼? 내용이 전환돼. 그럼 뭐가 중요하다? 문장의 위치가 중요하다. 형광펜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내용의 전환이 일어났으니까 문장의 위치가 중요하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5개월 이하와 5개월 이상의 차이에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그들은요, 동시에 3명의 엄마를 보는 순간 젖병 빠는 것을 어떻게 멈췄어. 그리고 동공이 확대되고요. 심장 박동이 올라가고, 그리고 숨 쉬는 것이 accelerated, 가속화됐죠. 깜짝 놀란 거야. 그리고 점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놀라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이 이제 결론이 나오겠죠. 그 결론에 해당하는 문장이 상당히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니? 유니크까지. 그치? 엄청나게 긴 호흡의 문장이라고 여러분 제가 표시를 해놓은 거 보이실 겁니다. 자,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At about 5th months of their lives, 그들의 인생의 5개월가량이 되었을 때, 자, 그들은 결심하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어떤 거? 일단 건너가보자. obviously 이거 빼놓으시고요. decided that이 돼버린 거야. 그들이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that 이하의 결론을 내린 겁니다. 됐죠? 자, 뭐하지 않고 명백하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어떤 얘기요? 자, while. 이때 while은 무슨 뜻이지? 뭐뭐인 반면에 뭐뭐이긴 하지만 아니라는 역접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비록 일부 동일한 물건들은 끊임없이 복제되고 반복된다는 사실을 알아. 예를 들면 욕실이나 부엌에 있는 스푼은 같은 종류의 것이겠죠. 그쵸? 그래서 동일한 어떤 물건들이 끊임없이 복제된다 할지라도 identical, duplicate 역시 핵심어로서 형광펜 치시는데 요 identical object란 단어가 여러분 실제 문제 푸실 때 빈칸 문제였으니까 요거 자체를 문제 내진 않을 거야. 어쨌든 중요 어휘니까 체크하시고요. 비록 설령 동일한 물건이 여러 개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자 주절 어디요? A few objects 형광펜 쭉 가셔서 몇몇의 물건들은 몇몇의 대상들은 빈번하게 그 외형과 모양은 바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유한 속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지. 즉,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만약에 복제 엄마 3명을 들여놨다면 거울 1번, 거울 2번 그리고 실제 엄마를 전부 다 뭐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어떤 단어? 유니크란 단어가 정말 중요한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외형이 different해도 그 고유의 속성은 identical하고 유니크하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게 됐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됐지요? 자, 마지막 문장 넘어가 볼까요? This is not an inconsiderable learning achievement. 이것은 considerable 상당한이지 in이 붙으면 하찮은 거야. 하찮은 효과는 아니야. 그러니까 엄청난 효과죠. 엄청난 학습 성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학습 성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소 동그라미 대동그라미 너무 뭐뭐해서 너무 손쉽게 성취되는 학습의 결과라서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나이가 들었을 때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애초부터 문제가 있었는지조차 깨닫기가 어려웠다는 거야. 그러니까 5개월 이전과 이후에 인지 대상이 달라진다는 건 엄청난 학습의 성취긴 하지만 그것이 별로 어렵지 않게 얻어지는 것, 즉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더 컸었을 때는 이게 애초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마무리 졌습니다. 자, 까먹을 뻔했네요. 마치기 전에 맨 마지막에 있는 a few object라는 이 문장 보이시죠? 이 부분이 핵심 요지이면서 요약 부분이 된다는 거 정리할게요. 네, 자 이제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